4.5평의 작디 작은 달동네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매출이 200배 성장을 시킨 거거든요. 제가 사실 사업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평범한 월급쟁이에서 70개 매장의 대표가 되도록 성장시켜준 그 본질이 다 여기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의 성경책? 저의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는 사장 썸머입니다. 저희 책 추천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에 소개할 책 없다. 기대를 부응할 책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교과서가 있었지.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사업 교과서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세 번째 책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책은 여러분 바로 이 책입니다. 뚜나 바로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 매장 찾아오게 해주셨고 또 많은 분점을 단기간에 오픈을 하게 해준 고마운 책입니다. 이게 6일 약국이잖아요. 약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도 6일 약국을 보고 난 약사가 아닌데 이 책이 필요할까?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나는 4.5평 가게에서 비즈니스 모든 것을 배웠다 라는 거예요. 사실 돈이 이미 많은 큰 회사에서 뭘 했을 때 그거 내가 여러분 적용 다 할 수 있을까요? 4.5평의 작디 작은 마산에 심지어 아주 변두리 달동네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 무얼 했길래 모든 비즈니스를 배웠을까? 근데 이 정신을 가지고 계속 했더니 6일 약국의 매출이 200배 성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 본질이 다 여기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스시집을 하든 고깃집을 하든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인 네. 거예요? 포켓집, 뭐 카페 그 어디에도 적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제 아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나와요. 고객 경영, 직원 경영 막 다양한 점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나눌 이야기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경영. 이 책을 만나게 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제가 사실 사업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직장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가 퇴사와 동시에 저희 직영 매장을 4개를 운영하던 때였어. 그때는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하나씩 오픈을 막 했는데 내가 4개 매장이 어느새 사장님이 되어버렸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제서야 퇴사하고 나서야 겁이 확 난 거죠. 이미 4개를 차려놓고서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약간 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했던 시기인 거고 퇴사를 하고 갑자기 나 이제 사장님이 진짜 된 느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배우러 가야 되지? 그런 막막함 속에서 만난 저의 바이블. 저는 지금 벌써 7독했거든요. 근데 그래 옆에 다닥다닥 써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시죠? 이 저자분의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자분이 김성호 대표님이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정말 평범하신 분. 시골의 가난한 목사님의 아들이셔서 서울대를 갔던 것도 가정교육, 과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금이 싸서 근데 좀 부럽다. 서울대 약대를 나와서 다들 의리의리한 약국들을 차릴 때 너무 가난하잖아요. 마산의 어떤 변두리의 4.5평의 약국을 차립니다. 내 첫 번째 매장이 4.5평이거든요. 통해, 나랑 통했어. 정말 작은 데서 약국이라는 곳을 경영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안 오던 데서 매출이 200배까지 키우시고 교육 플랫폼으로 유명한 메가스터디의 자회사인 메가 엠베스트에서 4.5평에서 배웠던 모든 경영 노하우를 온라인 성인 교육 시장에도 접목을 해서 거기 또한 아무것도 없었는데 400명의 학생에서 시작해서 2022년도 기준으로 37만의 회원수를 확보할 때까지 성장을 시킵니다. 그 모든 근간은 이 책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게 기억하고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나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항상 3가지 생각을 했다. 먼저 이 손님이 오늘 나를 통해 만족했을 것인가? 둘째,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다음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하는 3가지다. 경쟁자들이 습관적으로 손님을 대할 때 고객에게 줄 것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히 손님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 3가지 질문은 모두 다 고객 중심 경영의 관점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의 관점에서 이 김성호 대표님은 6일 약국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그다음에 저는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손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만족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김성호 대표님은 6일 약국에서 무엇 하셨을까?
시골에다가 약국을 차렸잖아요. 작은 동네에다가.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을까요? 시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이 41페이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손님이 많았다면 나 역시 손님이 귀하다는 의미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손님이 너무 없어서 생긴 간절함으로 손님의 귀함을 알게 되었다. 어떤 가게를 시작하든 단 한 명의 손님은 온다. 그 한 명을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하면 2명이 되고 어느새 2명이 4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적을 낳는 기술은 지금까지 나의 중요한 생존 방식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 약사님은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한 명 오는 고객님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두통약 주세요 라고 말하면 앉아보세요. 조금 부담. 근데 이게 갑자기 앉아보세요가 아니라 언제부터 어디가 아팠죠? 증상이 어떻죠?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나 어디 아픈데 아무도 얘기 안 들어주잖아. 근데 이분은 앉아보셔라.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막 다 들어줘요. 여기는 드링크 한 잔을 사 먹어도 내가 여기서 VIP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고객님들이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사람 이름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유리 고객님, 편두통 그때 약 드시고 괜찮아졌어요? 너 감동 먹을 것 같아. 나를 기억하네? 막 이런 거다. 나를 기억하네. 내가 아팠던 거 기억하고 신경 써주네. 고객들이 감동받아서 뭐야? 이 약국 뭐야? 이 약국 뭐야? 하고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약국 가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나도 그 스타벅스 앞에 갈매점, 1분 거리 갈매점. 거기가 직영 4호점이었어. 직영 3호점하고 4호점하고 일주일 차이로 오픈했어요. 근데 3호점 때는 손님이 미어 터졌어. 4호점 갈 때는 또 많이 오실 거라 예측을 하고 이러면서 갔는데 개미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서로 웃음기가 없어졌어. 1시부터. 그날 밤 12시까지 계속 CCTV 틀어놨어요. 역대급 최악인 거예요. 그날 좀 울었거든요. 망한 줄 알고. 와주는 손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한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너무 웃긴 일이 있었는데 CCTV를 틀어놓고 손님이 이제 CCTV 들어올 때마다 CCTV에다가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도 막 엄마 손님 왔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막 CCTV 보면서 다행히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장사 잘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고객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매장에 무인이니까 매장이 없잖아요. 그 고객님이 전화 오신 거야. 할머니이신 거야.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주문하는 거냐. 어렵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했는데 뭐? 어떤 거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못 하셨어. 10분까지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안 드셨으면 좋겠다. 근데 약간 정신 버쩍지면서 그 갈매점에 고객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딱 떠오르면서 그걸 꼭 드시겠다는데 내가 이걸 드시게 해야지. 내가 갈까? 했는데 가면 또 한 40분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 어르신 제가 CCTV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나 먹게 한다. 우리 포기하지 마요. 이러면서 이제 자 첫 번째 제일 큰 기계 앞으로 간다. 그 중에 먹고 싶은 걸 누른다. 40분 걸렸어요. 40분 만에 그분이 드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분이 드셨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는 할머니 그룹이 있으세요. 그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들을 계속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룹의 리더가 그 할머니신 거야. 사실 카페 사업이라는 건 기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안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처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그럼 저는 그때 무슨 말 해준 줄 알아요? 딱 한 명의 고객님만 감동시켜봐 라고 생각하시면 고객님들이 더 많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객이 다음에 다시 올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약국을 운영할 때도 6개월 이상 똑같이 지속한 적이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4.5평의 작은 가게였지만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똑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조금 더 우리를 잘 알아봐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운영할 수 있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를 늘 고민했다는 얘기. 4.5평 제가 매장 똑같이 있잖아요. 정말 작아서 뭘 해볼 수가 별로 없어. 근데 이분이 4.5평에서 심지어 숙식까지 했대요. 자기가 숙식할 공간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작겠어 이미. 근데 그거 1평을 더 줄여서 약국으로 더 사용하겠다. 한쪽 벽에 유리문을 또 설치해가지고 더 넓어 보이게 하고 1평 늘려고 줄여봤자 이게 고객들한테 무슨 의미냐
라고 얘기를 다들 반대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비용 대비 너무 효과가 없다.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겠다. 그리고 밤에 자기가 밖에서 보니까 이 동네 자체가 깜깜해, 어두컴컴해. 고객님들이 밤에 다녀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조명을 빡세게 빡 넣어야겠다. 그래서 조명 공사를 다시 한 거예요. 아니 이 4.5평에다 조명을 더 넣는 게 말이 되냐? 지금도 뭐 굳이 돈을 더 쓸 일인가? 하지만 감행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갑자기 밝아진 거야. 밤에 다녀도 안전하게. 이 6일 약국이 우리 동네 랜드마크가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신을 하기를 꿈꾼다. 사소한 시도라도 거듭하다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나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야 혁신도 가능하다. 혁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고정관념이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사소한 시도는 사소한 게 아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사실 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 이 무인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죠. 이를테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조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는 거지. 이 평수 대비 들어가야 되는 전구 수가 있는데 투머치하다. 근데 저는 아니요. 저희는 투머치하게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1.5배 이상의 조명을 써요. 저희 카페가 생기면 그 동네가 밝아진다는 거야. 밤에도 되게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그냥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는 고객님들 너무 오래 머물까봐 콘센트 다 없이 하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 콘센트를 이렇게 자리마다 다 마련해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아니 와 있는 동안 편하게 있어야지. 핸드폰 충전, 노트북 충전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남들이 평수 대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고객님들이 편하게 이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나의 고집이 있는 거. 우리 질문이 그럼 고객님이 다시 오게 할 것인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돼요? 다시 오게 하는데? 자기 나다. 그래서 한 번 이제 궁금해서 집 근처에 갔는데 막상 가서 써보니까 어땠어요? 제가 노트북 작업하러 거기 한 번 갔다가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다음에 경험 오게 하는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고객이 다음에 다른 손님을 데리고 올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문장으로 들었을 때는 되게 따뜻한 느낌이지만 지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야. 추천율.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이 경험 만족스러웠습니까?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까? 추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돌려서 하면 이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진짜 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길 찾느냐고 물어봤어. 근데 손님이 없으면 약사 옷을 벗고 그것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녀가 나중에 약사님 저희 아버님 오셨는데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다면서요. 이러면서 갑자기 부모님 약을 막 영양제를 막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닐까? 맞아. 저는 여기에 키워드는 그걸로 봤어요. 정성.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에 계속 오고 친구를 데리고 오고 가족을 데리고 오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했냐? 분점을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대서 도와주게 됐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시작된 시점. 나는 이미 4개 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다 경험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분점 첫 번째 매장 할 때 조그마한 정사각형 매장인데 배관이 한복판에서 나왔어. 고객님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 맨날 새벽 6시에 통화했어. 제가 직접 그렸던 이렇게 해볼까 했던 도면들 가져가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나중에 진짜 하다가 의자를 새롭게 디자인해갖고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 배관을 가리려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새벽까지 통화하면서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네 일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장에 오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되겠다니 큰 용기를 냈는데 잘 오픈을 해야지, 도와줘야지. 단계별로 막 체크해주는 게 있어요. 놓치면 빨리 가서 하셔라.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동을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는 가족끼리 오픈을 그렇게 진짜? 나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가족을 소개해주는 건 쉽지가 않은데. 자기 형제인가 동서가 같이 오픈하는 경우. 누나는 화성에서, 남동생은 대전에서, 그다음에 시누이가 오픈하게 도와주는 경우. 그래서 가족끼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냥 내가 해야 될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다했더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나한테 있는 단 한 명의 고객을
진짜 감동을 시켜보세요. 마지막에 여기서 딱 정리를 해줘요. 나 이 부분이 진짜 소름이었어. 줄을 5번씩 친 것 같아. 고객을 대하는 순간마다 맞선을 보는 기분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내가 아닌 고객 중심. 다시 말해, 나를 편하게가 아니라 고객을 편하게. 나를 기쁘게가 아니라 고객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도 빛을 발하며 성공할 것이다. 어느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유혹이 되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문장은 나를 편하게가 아니라 고객을 편하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고객이 더 기쁘게가 되면 일은 자연스럽게 잘 될 거고 어디서든 여러분들은 빛나시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내게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떠한 정신으로 할지 항상 그 중심에는 고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그래서 이벤트 책 선물 협찬을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너무 잘 팔리고 유명한 책이야. 협찬을 해달라고 해서 안 되는데. 내돈내산해서 여러분들 책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부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진짜 제가 맨날 볼 때마다 놀랐는데 2012년도에 이미 4.5억의 인세를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물로 드리면 힘든 어려운 분도 도와드릴 수 있고 필요한 분들에게 책 선물도 할 수 있으니까 뜻깊게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 우리 열심히 한 사장님들 도와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이 필요하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왜 필요한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